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저자는 다니엘 핑크입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요. 엘빈 토플러 이후 최고의 미래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뉴웨이브 경제잡지 패스트 컴퍼니 편집위원이 칼럼니스트로 일했고 1995년부터 97년까지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의 수석 연설문 작성자로 백악관에서 활동했다. 경제, 기술, 노동에 관한 기사, 평론 리뷰를 뉴욕타임스, 워싱턴 먼슬리, 뉴 리퍼블릭 등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변화와 기업 전략을 주제로 전 세계 기업, 대학, 기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사회 트렌드 등을 짚어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와 드라이브가 있다. 먼저 프롤로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거대한 프링글스 깡통과 두개골 몰카. 그들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관찰하기 위해 전극을 내 손가락에 붙였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마음을 품는다면 여지없이 땀이 날 것이며 기계장치는 그 미세한 변화를 포착할 것이다. 이윽고 그들은 누울 곳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매트는 병원 진찰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푸른색 천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안내에 오목하게 파인 곳에 뒤통수를 두고 몸을 뉘었다. 잠시 후 그들은 내 얼굴 위로 한니발 렉터에게 물렸던 제갈과 흡사한 쇠창살 마스크를 꺼내 들었다. 순간 나는 움찔했다. 문득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두려워졌다. 연구원이 손을 뻗어 두꺼운 반창고 통을 집어들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테이프로 고정시켜야겠네요. 미 정부 소유의 이 커다란 빌딩 밖에서는 5월의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한기가 감도는 지하실 한가운데 고정된 채 뇌 정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껏 40년 이상 내 소중한 뇌와 함께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들여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사람의 뇌를 그린 그림이나 사진 등은 봤지만 내 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동안 나는 아웃소싱과 자동화, 혼돈의 시대에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워싱턴 DC 외곽에 자리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관하는 실험에 지원하게 됐다. 내가 지하실에서 누워있는 이유다. 이 실험에는 내 뇌가 쉬고 있을 때와 일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비교 촬영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 및 의학 분야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이 기술은 난독증이나 알츠하이머병의 메커니즘에서부터 아기의 울음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경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 뇌를 관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실마리를 얻고 싶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작업을 뇌의 어떤 부위가 담당하는지, 각 작업의 형태마다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단서를 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윽고 매트에 누워있는 나를 연구원들이 원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마치 커다란 괴물의 목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팔이 각각 묶인 채 천장을 코앞에 두고 누워있자니 무한의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는 캡슐 속에 갇힌 기분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몸을 누인 곳은 G2의 세계 최첨단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시그마 3T의 한 복판이다. 250만 달러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인간의 몸통 내부를 고품질로 촬영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덩치도 거대해서 양쪽으로 약 2.4m 길이에 무게는 16톤이나 나갔다. 기계의 중앙은 지름이 약 60cm쯤 되는 개방형 원통 모양을 하고 있다. 틱, 틱, 틱.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헬멧을 쓰고 있는 내 머리를 밖에서 누군가가 마구 두들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윽고 징 진동을 하다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징 그리고 고요해졌다. 이후 30분 동안 그들은 내 뇌를 촬영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지금껏 내가 본 다른 사람의 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왠지 좀 실망스럽기도 했다. 가운데 부분에 가는 수직 분기선은 뇌를 양쪽으로 균등하게 구분해 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선명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었다.
대뇌 반구들이 전체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이라고 연구원들은 기록했다. 이 말은 내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1.3kg짜리 뇌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 하나는 좌뇌로, 다른 하나는 우뇌로 불린다. 이 두 개의 반구는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형태와 기능은 사뭇 다르다. 처음에 진행된 뇌 촬영은 앉아서 증명사진 찍는 것과 비슷했다. 나는 뇌가 잘 찍힐 수 있도록 여러 포즈를 취했고 기계는 그런 뇌의 모습을 빠짐없이 포착했다. MRI로 찍은 뇌 사진은 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새로운 기술인 fMRI는 활동 중인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준다. fMRI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네요. 연구원들은 내가 그 기계 안에서 뭔가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어느 쪽 뇌로 피가 흘러가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뇌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 활동하는 뇌 부위에 커다란 검은 얼룩이 보였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위성으로 촬영한 기상사진이 어느 곳에 구름이 모여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할까? 연구원들은 거대한 하이테크 프링글스 깡통 속으로 나를 다시 밀어넣었다. 이번에는 잔망경처럼 깡통을 세워서 내가 기계 밖 스크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 오른손에는 버튼이 달린 막대가 쥐어졌는데 막대에서 나온 선은 컴퓨터와 연결돼 있었다. 내 뇌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어느 부위가 작동하는지 관찰하려는 것이었다. 실험이 시작됐다. 연구원들은 내게 극단적인 표정의 흑백 인물 사진, 괄호 안에 설명이 있는데요. 거구의 농구 선수 야오밍에게 발을 밟힌 듯한 여성의 얼굴, 그리고 바지를 안 입고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달은 듯한 남자의 얼굴을 스크린에 비쳤다. 그런 뒤 이들의 얼굴을 없애고 각기 다른 사람 사진 2장을 비쳤다. 나는 손에 쥔 버튼을 이용해 2장의 사진 중 처음에 봤던 사람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지목해야 했다. 연구원들은 내게 다음과 같은 여자의 얼굴을 보여줬다. 나는 위 오른쪽 남자가 처음에 봤던 여자의 얼굴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는 문혜아에게나 어울리는 문제였다.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표정 연결 문제가 끝나고 이번에는 인지 능력 테스트가 실시됐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색상의 사진을 슬라이드 쇼처럼 차례로 보여줬다. 나는 각각의 사진이 실내에서 벌어진 장면을 찍은 것인지 야외에서 벌어진 장면을 찍은 것인지 판단한 후 해당 버튼을 눌렀다. 어떤 사진들은 기괴하고 요상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들은 평범했을 뿐 그다지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이를테면 카운터에 커피 머그잔이 올라와 있는 장면, 몇몇 사람들이 총기를 휘두르는 장면, 변기가 오물로 넘쳐나는 장면, 폭발 장면 등이었다. 집중을 요하는 문제였지만 크게 긴장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앞의 문제들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 뇌 속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뇌 사진으로 짐작컨대 놀라는 얼굴 표정을 볼 때는 우뇌가 활동하고 좌뇌는 우뇌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내가 다음과 같은 위협적인 사진을 볼 때는 좌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물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좌뇌와 우뇌가 일정 정도는 함께 활동했다. 두 종류의 실험을 하는 동안 나는 내 뇌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fMRI로 관찰한 결과 얼굴 표정을 보는 실험에서 확실히 좌뇌보다 우뇌가 반응을 했으며 총을 겨누는 악당 사진을 볼 때는 주로 좌뇌가 반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네, 이 책의 본문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제1부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 2부는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 3부는 새로운 미래의 비즈니스. 그럼 다음 시간부터 각 부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